여러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2월 23일 오후 5시 열차를 이용해 평양역을 출발했던 일을 기억하시죠?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가네요. 김정은이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1박 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베트남까지 이동하고 하노이에 도착해 각종 행사를 갖는 일주일 가까운 기간 동안 세계의 이목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대단한 선전 효과였죠. 이런 상황에 비추어 당시 저 역시도 하노이에서 뭔가 대단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가 잘 알다시피 회담이 결렬되면서 세계인 모두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실망한 사람은 김정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시각으로 돌이켜보면 김정은과 트럼프 두 사람 모두 하노이에서 뭔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냈어야 하는 것인데 두 사람 모두에게 안타까운 결과가 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고 김정은의 권력 역시 하노이 회담 이후 내리막길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노이 회담 전까지 김정은의 권력 기반은 상승 곡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그 권력이 장성택과 공동 권력이다, 단명에 그칠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그는 장성택을 제거하면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고질적인 경제 문제도 그의 집권 이후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북한 주민들로부터 할아버지 김일성의 버금가는 수령으로 인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권위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급격하게 추락했으며 2020년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심지어 권력 피탈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바이든 정부와 핵 협상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보유 열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북미 핵 협상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핵 협상 없이 김정은 정권의 안정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지난 영상 한반도 핵 개발의 역사 1. 이승만 김일성의 핵 개발 열망과 그 다음 영상 박정희 김일성의 핵 개발 열망, 노태우 대통령의 비핵화 선언과 영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역사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끈질깁니다. 남북한 모두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또는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남한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기 핵무기 개발을 위한 열망을 갖고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위한 은밀한 시도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이 대통령의 하야, 박 대통령의 서거로 정권이 바뀌면서 집권한 신군부는 핵 미사일 주권을 미국과 정권 안정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삼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북한은 김일성 세습 정권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이 시도했던 핵무기 보유 의지가 현재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3대를 이어온 핵무기 보유 의지를 정권 교체가 계속되어 온 남한과 같이 쉽게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니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서 전력의 비대칭 상태가 되었으니 우리도 핵을 보유해 상대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과 같이 적의 전차는 전차로, 포병은 포병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가장 상식적이고 단순한 논리죠. 그런데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NPT, 즉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해야 합니다. NPT 10조 1항은 자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조약에서 탈퇴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NPT에서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접, 일본, 타이완도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나서게 될 것입니다. 또 연쇄 파급 효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핵 보유국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유엔과 미국 등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대외 무역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북한과 환경이 다릅니다. 강대국들의 제재를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은 어느 쪽일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미국의 바이든 정부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배가해 나가야 될까요?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북한이 주력해야 할 각각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주력해야 할 북핵 대응태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이 핵을 가졌으니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 논리입니다. 인류가 개발한 무기는 언제나 대응 무기가 개발되었습니다. 핵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핵 개발 이외의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정보통신기술, 즉 ICT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능력으로 핵무기를 능가하는 대안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기술로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북한의 핵무기를 충분히 방어하고 제압하며 나아가 처참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영상 북한의 핵 위협과 우리의 대비책, 미래의 전쟁 어떻게 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핵을 능가하는 기술 개발, 응징 보복 능력 확보와 함께 대한민국 비핵화 약속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30년 전인 1991년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의 핵 부재 선언과 12월 31일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우리의 핵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면 성판감이 없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이 지키지 않음으로써 우리만 속은 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모두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럴수록 대한민국은 비핵화 약속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과도하게 포기했던 분야인 핵연료의 경제적 활용을 위한 핵연료 재처리 기술 개발 등은 재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와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의 포기는 물론이고 미국 핵무기를 한반도에 반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신뢰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핵무기에 매달릴 명분을 상쇄하고 핵무기에 매달릴수록 자신들만 나락으로 추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는 바이든 정부에게 북핵 문제와 미중 갈등의 문제를 연계해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달리 우선적으로 이란과 핵 합의를 복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 핵 합의의 본질은 점진적인 비핵화 추진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합의도 이란의 방식을 적용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과정이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보다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점진적,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해 나가면서 미북 관계를 파탄으로 빠뜨리지 않고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미북의 협상이 지연되고 갈등을 거듭할수록 상대적으로 어부지를 얻는 국가는 중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은 북핵 문제를 미국과 패권 경쟁에 교묘하게 활용하면서 미국의 힘을 분산하고 약화하는 데 활용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1년에도 미국 외교의 최대 핵심 과제는 북핵 문제보다는 치고 올라오는 중국을 능가하면서 세계 선도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일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우선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미국도 오바마 행정부 시기처럼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 아래 마냥 시간을 끌 경우 미중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혈맹의 위치에 있는 북한을 미국과 교류하는 국가 또는 친미 국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셋째, 북한에게 베트남의 시장 개방과 경제 발전 과정을 제시하고 베트남의 모델을 적극 따르도록 설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미국과 베트남 모두에게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중국의 지원을 받아 미국과 전쟁을 치렀지만 미국과 수교 후 친미 국가로 탈바꿈하면서 경이적인 경제 발전을 달성하였으며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밝습니다. 반면 베트남과 중국은 한때 혈맹이었지만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상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정상회담 장소로 하노이를 선택한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베트남 사례를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고 말았지만 베트남은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유용한 모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북한이 베트남의 교훈을 적극 수용하고 미국도 중국의 견제 카드로 북한을 활용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는 의외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바이든 정부와 김정은 정권의 협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시간부터는 일본 침략의 역사와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